25살의 지수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바로 수호였습니다. 수호는 의대생이었지만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그의 담당 간호사가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너무 말썽을 부리나요? 수호는 다친 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수호의 긍정적인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호가 퇴원한 후에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수호는 병원장의 외아들이었지만 겸손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오히려 지수의 평범한 집안 배경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지수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동네 철물점을 운영하며 외동딸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수야, 아빠는 너만 있으면 돼.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아버지는 딸을 위해 재혼도 포기하고 오직 지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딸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죠. 수호를 처음 만나 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지수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난 게 제 행운이에요.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아버지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해주렴. 지수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2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수호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지수의 집안이 신경 쓰였지만 지수의 인품을 보고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참 좋은 아이네요. 우리 수호가 행복해 보여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이 결혼을 축복했고 지수와 수호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수호는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 마지막 점검을 하러 가는 길이었죠.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들아,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수를 태운 차와 수호 부자가 탄 차가 같은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지수는 의식을 잃은 채 실려갔고 수호와 그의 아버지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대형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운전사는 수원의 병원의 주요 후원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면 병원에 큰 타격이 될 거야. 수호의 어머니는 사고 현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두 집안 가족들이 모두 몰려와 아수라장이 되었죠. 3일 후 먼저 의식을 회복한 지수는 아버지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충격에 다시 의식을 잃을 뻔했죠. 아빠. 지수는 오열했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지수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했던 나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수가 사고 조서를 확인하려 할 때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세요. 합의요? 제가 합의한 적 없는데요. 젊은 남자분 어머니께서 대신 진행하셨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죽음이 돈으로 합의 처리된 것입니다. 수호를 찾아가려 했지만 수호의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지수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어머님, 수호는 어때요? 제발 한 번만. 수호의 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합의금 받았지? 5억 원. 어머님, 그게 무슨.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 수호는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어. 한창 젊은 내가 그런 남편과 평생을 살 순 없잖니.
지수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호를 사랑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사랑, 현실을 봐.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식물인간 남편 때문에 너까지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니.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던 날, 수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뇌압이 급상승하며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장례식장에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앞에서 수호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지수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수호를 사랑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지만 수호의 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지수야, 현실을 봐. 내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수호까지 내가 떠안고 살 필요 없단다. 2주 후 수호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심각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당연히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어디 있어요? 수호의 어머니는 준비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호야, 지수는 이미 포기하고 떠났다. 포기했다고요? 무슨? 내가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했더니 견디지 못하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어. 수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지수가 그럴 리가 없어요. 수호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여자들은 다 그런 거야. 힘들면 금방 마음이 변하는 법이지. 내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왔잖니. 수호의 어머니는 지수가 남긴 편지라며 위조된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수호야, 미안해. 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행복하게 살아줘. 한편 지수는 수호의 회복을 기다렸지만 수호 어머니로부터 마지막으로 수호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 나온 지수에게 수호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수야, 수호가 의식이 들었는데 이번 사고로 상처가 너무 컸는지 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하네. 그리고 여기 비행기표야. 수호가 우연이라도 만나기 싫다고 먼 곳에서 살아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단다. 건강하거라.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지수, 12시간이 긴 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나 다시 일어날게. 수호야, 건강해. 이륙한 지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침을 먹지도 않았는데 계속 구토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증상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며 사두었던 임신 테스트기가 상비약 가방에 있어서 비행기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해 보니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내가 임신했다고.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비행기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자신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수호의 아이, 우리 아이가.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진 기쁨,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을 포기했다는 절망. 어떡하지, 혼자서 어떡해. 9시간이 더 남은 비행시간 동안 지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수의 유일한 친적인 고모도 자신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 오래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사정이. 임신한 몸으로 언어도 서툰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기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낼 거야. 지수는 임신 중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하기 어려웠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 현아를 낳던 날 지수는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도 없이 홀로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아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해서. 하지만 현아를 품에 안은 순간 지수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현아야,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밤에는 영어를 공부하고 낮에는 현아를 돌보며 일을 했습니다.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기 위해 몇 년간 고생했지만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현지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아는 똑똑하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빠에 대해 물어볼 때면 지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내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지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지만 자신들을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현아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지금도 하늘에서 현아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지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고모가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지수야, 고모가 많이 안 좋대. 지수 동네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고모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저하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했습니다. 현아야, 이제 고모를 만나러 가야 해. 그리고 엄마가 잘한 곳도 보여줄게. 현아는 한국이 신기했습니다. 처음 보는 고모도 한국 음식도 모든 게 새로웠죠. 엄마, 고모가 왜 이렇게 아프세요? 고모가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그래. 지수는 6년 동안 고모께 큰 걱정을 끼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모는 딸처럼 키운 지수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와줄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고모, 미안해요.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지수야, 미안한 건 고모야. 힘든 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고모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고모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아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높은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현아야, 현아. 지수는 정신없이 현아를 안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은 6년 전 자신이 일했던 수호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현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뇌출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현아 살려주세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호였습니다. 6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 수호도 지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수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현아가 중요했습니다. 수호는 즉시 전문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일단 CT부터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호는 현아의 상태를 정밀하게 살펴봤습니다. 6년이 흘렀지만 그의 의료진으로서의 모습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개골에 미세한 골절이 있어서 간단한 수술이 필요해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지수 씨, 아니, 환자 보호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호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내심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만난 지수, 그리고 그녀의 아이. 수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지수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6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호가 우리 아이를 수술하고 있어. 이게 운명인가? 수술이 끝나고 수호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곧 의식을 찾을 거예요. 지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제야 두 사람은 제대로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현아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지수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 현아야. 이제 괜찮아. 그때 수호가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현아는 자신을 구해준 의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수호는 현아를 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왠지 낯설지 않은 느낌,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친숙함이었습니다. 현아야, 아프지? 조금 아파요. 아저씨가 저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이에요. 수호는 현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현아가 회복되는 동안 지수와 수호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아가 몇 살이야? 5살이에요. 수호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6년 전 혹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아 아빠는?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수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아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현아가 웃을 때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지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미국에서 힘들었지? 지수는 수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사실 너 떠나고 수소문하다 알게 되었어.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6년 전의 이별에 대해 할 말이 많았지만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아가 완전히 회복되자 지수는 퇴원 준비를 했습니다. 수호는 마지막으로 지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수야, 그때 왜 떠났어? 왜 나를 버렸어?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버렸다고요? 당신이 저를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지수야, 나는 내가 합의금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어. 합의금이요? 저는 그런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집안 정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당신이 제가 한국을 떠나기를. 장래. 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당신만 보고 기다렸는데 당신이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수호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나 깨어나자마자 너를 찾았는데 내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에 나를 바로 떠났다고 들었어.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도 전혀 몰랐어. 그럼 어머님이 거짓말을. 두 사람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년 전의 진실을요. 그날 저녁 수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지수를 만났어요. 수호의 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를 만났다고. 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엄마가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의 엄마는 왜 그러셨어요? 왜 우리를 갈라놓으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지수네 집안과 우리 집안의 차이도 있고. 집안의 차이요? 수호야, 넌 병원장의 아들이야. 앞으로 이 병원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지수는 너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아이잖니. 그런데 지수 때문에 나는 남편까지 잃었어. 엄마. 수호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수 때문이 아니라. 그래도 엄마는 지수가 원망스럽고 밉고 꼴도 보기 싫어. 수호는 지수에 대한 죄책감과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어머니와 인연을 끊자는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보지 말아요. 수호야, 가족이라고는 우리 둘뿐인데 그리고 이렇게 늙은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수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호는 6년 전의 진실을 알고 현아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현아의 혈액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AB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아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자신과 지수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현아가 내 딸이야. 수호는 확신했습니다. 현아의 눈빛, 웃는 모습, 모든 것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호는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지수야, 현아가 내 딸이지.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현아는 당신의 딸이에요. 수호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6년 동안 내가. 수호야, 당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호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 씨 6년 동안의 깊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현아를 위해서라도. 현아는 이미 아빠 없는 삶에 익숙해졌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나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지수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아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응급실로 다시 실려간 현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천성 신장 기능 부전증. 유전적 요인이 큰 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줄 수 있나요? 일단 검사해봐야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적합한 건 아닙니다. 검사 결과 지수는 현아에게 신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현아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수호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보겠습니다. 수호의 검사 결과는 완벽한 매치였습니다. 제가 현아에게 신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현아는 내 딸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수술 전날 밤, 수호는 현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현아야, 아프지? 네, 조금 하지만 엄마가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현아야, 아저씨가 현아한테 신장을 줄 거야. 그러면 현아가 건강해질 거야. 정말요? 아저씨가 왜 그렇게 해줘요? 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가 현아를 많이 사랑하거든. 현아는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아저씨 좋아해요. 그 말을 듣고 수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딸이지만 아저씨라고 부르는 현아가 안쓰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술 당일, 지수는 수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우리 딸을 위한 일인걸.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호의 신장이 현아에게 성공적으로 이식되었습니다. 현아는 빠르게 회복했지만 수호는 수술 후 감염으로 한때 위태로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수는 그의 병실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수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아는 우리 딸이잖아. 그리고 널 사랑해. 그 무렵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호의 약혼녀 혜진이었습니다. 수호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른 여자의 딸한테 신장 이식이라니. 혜진은 분노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수호와 혜진의 집안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현아는 수술 후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수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너무 좋아요. 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눈빛이 따뜻해요. 어느 날 현아는 수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랑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수호는 놀라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가 가끔 울어요. 저는 괜찮은데 엄마가 외로운 것 같아요. 5살밖에 안 된 딸의 순수한 말에 수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현아야, 아저씨도 엄마랑 현아랑 함께 있고 싶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현아는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수호의 마음을 굳히게 했습니다. 수호는 혜진과 마지막으로 대화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지수를 사랑해. 지난 몇 년간 저는 도대체 오빠한테 뭐였죠? 그리고 집안 간의 약속이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지수와 현아 없이는 살 수 없어. 혜진은 오랫동안 울고 화도 냈지만 수호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수호 오빠, 평생 저주할 거예요. 우리 다시는 얼굴 보지 말아요. 그날 밤 수호는 지수와 현아를 찾아갔습니다. 지수야, 할 말이 있어. 무릎을 꿇고 현아에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아저씨가 사실은 내 아빠야. 아빠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데. 아니야, 아빠는 여기 있어. 현아 곁에 있고 싶어서 왔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아야.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야. 현아는 수호를 향해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응,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지수야, 정말 미안해. 혜진이는 어른들끼리 정한 사람이라
난 지난 6년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돌아오고 나니 내 마음은 더 확고해지고 너 없으면 안 되겠더라. 하지만 풀어야 할 매듭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수호의 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수호는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수의 부탁에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지수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야 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수호 아빠가 너무 갑자기 죽고 나는 오로지 우리 수호만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고 너와 수호에게 이렇게 큰 상처일지 생각도 못했단다. 지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생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순간 현아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현아의 순수한 손길이 서로를 미워하고 물러서지 못했던 어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한순간에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수호와 지수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큰 규모가 아닌 가족들만 모인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결혼하는 거예요? 현아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물어봤습니다. 응, 현아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와, 너무 좋아요. 결혼식에서 수호는 지수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수야,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평생 함께하자. 그래요.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어느 날 세 가족은 6년 전 사고가 있었던 교차로 근처를 지났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지. 그래,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큰 행복을 찾았어. 지수와 수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들의 축복 같았습니다. 수호의 어머니는 이제 최고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듯 현아와 새롭게 찾아온 손자 현우를 극진히 돌보며 가족의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현아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에 왜 엄마를 못 보게 했어요? 현아야, 그땐 할머니가 어리석었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지. 그럼 이제는 아세요? 응, 이제는 알아. 사랑은 그 무엇보다 힘이 강하다는 걸. 현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좋아요. 할머니도 현아 너무 사랑해. 우리 현아가 있어서 어쩌면 할머니가 용서받은 것 같아. 몇 년이 흘러 가족들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요? 막내가 순진하게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만났지. 엄마가 간호사였고 아빠는 환자였어. 그럼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어떤 어려움이요? 현아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한때 헤어져 있었어. 그때 내가 태어났지. 와, 그럼 누나가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런 셈이지. 수호가 현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아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헤어져 있었을 거야. 현아 누나 대단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인생에는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오해로 인해 헤어지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 말이죠. 지수처럼 아버지를 잃고 세상에 혼자 남겨졌을 때, 수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결국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다리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순수한 아이 현아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수호의 어머니가 저질렀던 거짓말, 6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모두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가 혼자서 현아를 키우며 견뎌낸 6년, 수호가 지수를 잊지 못하고 기다린 시간들이 모두 헛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출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수와 수호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